섞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그런 재료가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음양이 존재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칼리가 조금만 섞여 있다. 섞었는데 조금만 알칼리가 존재한다. 그건 중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산성을 섞었는데 조금만 산성 냄새가 난다. 그건 완벽한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칼리가 산성하고 재료가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다. 남자 여자도 있으면은 남자 여자도 서로 마주치면은 그 뭐랄까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가 있잖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상태가 죽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건 출발은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런 중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런 중에서 세상이 제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로 그러니까 모든 만물 제로를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건 소위 하는 우리가 이제 우주로 설명할 때 보면은 뭐 블랙홀, 화이트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만물 끌어들이는 블랙홀요. 지금 그 얘기를 아직 되겠습니다. 예. 블랙홀은 분이 맨 제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요 부분이 이제 중이라고 보고요. 이 중에서 이제 뭐냐면 유가 탄생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시작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 시작하는 첫 장소를 갖다가 첫 시작의 극이다. 그래서 태극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뭐 살든 간에 다시 중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끝부분이요. 예. 끝부분은 무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 재료로 모든 우주 만물을 빨아들이는 그 부분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주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재료가 되는 부분을 예, 빨려 들어오는 맨 끝 지점이 무극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 지점에서 블랙홀에서 첫 시작에 나오는 그 화이트홀이라고 그러죠. 예. 그 화이트홀을 시작하는 그 부분이 태극입니다. 그래서 무극태극은 서로 어떻게 보면 우주 탄생과 우주 시작과 우주 끝은 반복되는 거죠. 예. 크게 뭐 이 주기가 뭐 몇천이 되고 수십억이 되고 간에 크게 보면은 태극과 무극의 반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태극이 무극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한다는 것은 언제쯤 오면 무극이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정말 우주 섭리에서 정말 제대로 우주가 하는 시작이다. 그러면 반드시 끝도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예. 그래서 태극과 무극은 이렇게 가고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해가 아니고 무의 개념입니다. 무의 개념이고 이것이 이제 태극에서 무극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유의 시작에서 보는데 뭔가 그 피크를 갖다가 차라리 피크를 갖다가 그 다시 무극으로 돌아가는 그 반환점이랄까요? 그 끝 분할의 맨 최고 전성이랄까요? 맨 최고 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극점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황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갖다가 이 삼극은 뭐냐면 우주를 갖다가 하나, 둘, 세 개를 설정을 한 겁니다. 논리가 그러니까 세 개의 논리예요. 여기서는 음양에서는 두 개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개의 논리를 가지고 우주로 설명이 나가는 겁니다. 첫 시작과 끝나는 지점 그리고 그 중간의 끝부분 이렇게 황금무구에서 세 개로 우주를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걸 논리를 가지고 이 우주 설명한 그 경전이 이것이 정형입니다. 정형만 그렇습니다. 정형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 음양 논리 가지고 한 데서는 주역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오행 논리로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주입니다. 이렇게 크게 우주는 이렇게 세 개를 있다. 이렇게 큰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주반의 원리라는 책은 뭐냐면은 이 웅비라는 이 오행 분야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이 이거 가지고 우주라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쓴 것이 우주반의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웅기 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그대로 삶아 있습니다. 그대로 보니까 우리가 뭐 황현애경 소문에 있는 웅기학책, 웅기 7편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전부 다 고전을 두고 함몰되어 있으니까 한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하셔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그걸 풀어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만의 원리. 큰 이제 요약 부분들에 정리해서요. 예. 그래가지고 삼극이라는 자체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또 하여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명이라는 것 자체를 하셨어요. 정명.
아시겠지만 노제도 보면 처음에 보면 뭐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도는 뭐 도요, 뭐 명은 명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하고 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명은 뭐냐면 그 우주를 설정하는데 이 우주를 설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우주를 설정하는데 처음에 누군가가 모르게 우리가 뭐 우주를 하는데 만약에 O이라는 것이 새로 발견됐다 이거예요. 아니면 뭐 컴퓨터라는 것이 새로 발견됐다 하면 누군가가 그 컴퓨터가 이름을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컴퓨터. 컴퓨터가 이거 중국말로 뭔지 아세요? 컴퓨터가 새로 나왔잖아요. 컴퓨터라는 게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소리 들으니까 그냥 영어를 컴퓨터 쓰지만 중국 사람들은 소리를 받았을 건지 아니면 뜻을 받았을 건지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중국말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새로 나왔으니까. 중국 사람들 아시죠? 제가 그렇게 중국말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예, 모르세요? 예. 중국말은 제가 하자는 모르겠습니다. 뭐, 몇 자리면 몇 자? 이거? 예. 그래서 전자뇌입니다. 예, 이게 중국말로 전자뇌 가지고 뭐 전뇌지만 중국말로 뭐 띠엔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재밌잖아요. 그죠? 전자뇌 맞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 말이에요. 이게 새롭게 지어 나가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 전자뇌라고 이 설정을 해서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 누군가는 그걸 누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그 컴퓨터를 아주 지치게 쓰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백 년 수천 년 가다가 이것이 전혀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전혀 다르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이게 변해간다고요. 이게 변해간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왜 정명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처음에 뭔지 모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오이라고 많이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누군가 오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시대에 가서 이렇게 생긴 게 오이인데 예? 누군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오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호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호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어느 시대부터 이렇게 생긴 것 같다고 오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세상에. 예?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 뒤에는 또 그렇게 이렇게 불러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오이라고 부르고 이걸 호박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뒤집박수 된다는 얘기죠. 아마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길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변해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변해갑니다. 아니 아니라 지금 와서도 보면 우리가 쓰는 말들하고 아마 우리가 한 30년 전에 쓰던 말들하고 또 요즘 애들 쓰는 말들하고는 조금씩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뭔가 바뀌고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 시대만 해도 아마 우리 시대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쪽팔린다는 말을 안 썼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쪽팔린다는 건 상당히 비속어예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없는 얘기죠. 표준어로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욕 비슷한 속어이기 때문에 못 쓰는데 지금은 쪽팔린다 그러면 그냥 기본 쓰는 그냥 용어가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네? 그냥 텔레비에서도 그냥 나오는 얘기고요. 그냥 기본적인 그냥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필히 봐서 그런 말씀 봐서 비속어 쓰고 사람이 저질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 단어가 그렇게 저질적으로 안 되고요. 차라리 더 리얼한 얘기가 돼버렸어. 리얼한 그런 단어가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단어의 뜻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학자들도요.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또 뒤집박지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다 보면 나중에 후학들이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상당히 뒤집박지인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동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이 정명에는 예전부터 뭐 묵자를 비롯해서 공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명을 강조한 그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서 뭐 하나 예를 들었을 때 뭐냐면 그 공자 제자가 지금 같은 난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했더니 이 공자가 하는 말이 필요하던 명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정명부터 해야 된다. 모든 단어 자체가 하나하나 정리부터 다시 해서 해놓고 기본을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상이든지 학문이든지 뭐 이것이 정립되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다고. 이런 부분이 동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이 만약에 원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 하나의 뜻에 분명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나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채용이라는 얘기
우리가 합니다. 흔히 뭐 동양 간장 뭐 한약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